안녕하세요. 잠 못 드는 밤 당신을 위해 책 읽어주는 남자 아크입니다. 오늘도 지난 회차에 이어서 앨리스 오프만의 그린 렌젤이라는 책 계속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하기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해주시고요. 바라는 점 혹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댓글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무 수줍어서 제대로 말도 못하는 그린입니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가족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았던 그린입니다. 나는 언제나 때가 되기를 기다리며 미래를 기다려왔던 그린입니다. 지금 미래는 여기에 있고 강 건너 은빛 도시는 온통 불길에 휩싸였다. 나는 해가 질 때까지 식탁 밑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불소리가 더 이상 귓가에 들리지 않았다. 킁킁거리며 처량한 소리를 내는 오니온을 달래주었다. 앞을 잘 볼 수는 없었으나 그 대신 소리는 잘 들을 수가 있었다. 위스테리아가 꽃봉오리를 피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였으며 완두콩이 담을 타고 올라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였고 아스파라거스가 흙을 헤집고 나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도 바로 나였다. 지금 나는 전보다 더 귀를 쫑긋 세우고 소리를 듣고 있었다. 가족들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족들은 불을 피해 달려서 강을 건너야 했을 것이고 어쩌면 강을 헤엄쳐 건너야 했을지도 모르며 불을 피해서 땅을 기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타오르는 잿불의 소용돌이 그 어둠 속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아야만 했을 것이다. 틀림없이 조금 더 기다리고 있으면 가족들은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나는 인내심이 강한 그린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을 알고 있는 그런 그린입니다. 그들은 단 하루만 시내에 있었으며 어떠한 불행도 그들에게 닥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었고 변하지도 않으며 언제나 불확실한 것이었다. 가족들은 하루 전이나 하루 늦게 시장에 갔어야 했다. 그들은 시내로 들어가는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가 없어야 했고 벌에 물리거나 폭풍을 만나서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야만 했다. 어쨌든 간에 내 가족들은 거길 가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불이 났을 때 나 혼자 빼고 가족들은 모두 시내에 있었다. 어머니의 발걸음 소리와 아버지의 휘파람 소리 그리고 동생의 환하게 웃는 소리를 며칠째 듣지 못하고 지냈다. 나는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울지 않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눈물은 이미 바닥이 나서 남아있지 않았지만 가족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았다. 나는 매일 아침 가족들이 먼지로 뒤덮여 있는 마루를 걸어 들어온 발자국을 보기 위해서 탁자 밑에 잠자리를 만들고 선잠에서 깨어났다. 나는 그들을 부둥켜 안고 얼마나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지 말할 것이다. 나는 가족들을 꼭 껴안고 작별 인사를 해야만 했다는 말을 할 것이다. 나는 가족들을 다시 만나서 껴안을 때 눈물이 불타는 눈을 씻어내는 것을 허락할 것이다. 하지만 날들은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었으며 나는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었다. 어둡고 힘든 날들을 조용하게 지나갔다.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마침내 나는 문을 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다. 쇠가 타는 냄새가 코를 자극하였다. 개똥벌레가 날고 있는 것 같이
불꽃들이 나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글을 쓰려 했던 하얀 페이지들의 가장자리가 처음에는 빨갛게 그리고 나서는 검은색으로 다시 푸른색을 내면서 불타고 있었다. 내 동생의 개는 문지방을 넘어가려 하지 않았다. 오니오는 구석에서 오줌을 싸고 몸을 떨면서 큰 소리로 지저대고 있었다. 오니온도 아마 오로라를 그리워하고 있을 것이다. 오니온이 짖는 소리가 마치 애도의 울부짖음으로 들려왔다. 나는 오니온의 짖는 소리를 참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와 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의 눈은 아직도 타고 있었으며 시야가 흐리게 보이긴 했지만 하늘에 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알 수가 있었다. 검은 재들이 검은 담비처럼 하늘에서 나부끼면서 내려왔다. 하얀 나방들이 위쪽에서 떨어지듯 내려와 나뭇잎들처럼 흐트러지며 문으로 이어지는 돌로 만든 길에 일렬로 내려앉아서 검은 오팔과 같은 빛을 내고 있었다. 언덕 위로 올라가는 길을 찾아 나섰다. 그곳에서만 강 건너편의 회색 잿더미로 변한 시내를 볼 수가 있었다. 오로지 희미한 횃불과 불빛들만 볼 수가 있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가를 떠올려 보았다.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뜨거운 고통을 느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나의 눈에 들어온 주위의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초록색이었는가를 회상해 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아름다운 하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내가 어둠 속을 헤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시나무 덩굴 속을 지나게 되었다. 지금 시간이면 보금자리에서 자고 있어야 하는 새들이 이쪽 저쪽 나무들로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날아다니는 것이 보였다. 이때 지금은 밤이 아니고 그을린 오후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태양이 잿빛에 가려져 있었던 것이다. 이제서야 이해가 되는 것 같았다. 내가 알고 있는 세계는 영원히 없어져 버렸던 것이다. 오로라의 얼굴을 닮은 달이 하늘 높이 떠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사실은 구름에 가린 태양이었다. 이날은 항상 내리쬐던 빛보다 훨씬 작아 보였으며 하늘에서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시내의 사람들은 나도 가족들과 함께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졌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으나 사람들과 떨어져 숲속 깊은 곳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 것이 한편으로 편하긴 했다. 누군가가 나를 구하려고 했다면 나는 헛간 뒤에 숨어서 그들을 따돌렸을 것이다. 나는 3미터가 넘는 나무들로 울창한 깊은 숲속으로 사라졌을 것이고 가시나무에 찔려서 발이 찢어졌을 것이다. 내 슬픔은 차갑고 차디차져갔다. 슬픔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슬픔에 대해서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내 슬픔을 나눌 사람도 없었다. 나는 창고에 준비해 두었던 음식을 먹어가며 마당의 재들을 털어내었다. 하지만 나는 시리에 빠져 있었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요점이 무엇일까? 만일 이것이 내 미래였다면 이러한 미래의 삶을 동경하진 않았을 것이다. 마치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내 자신이 상상의 산물이거나 폭풍우를 머금고 있는 구름이거나 한 줄기의 연기이거나 불타고 있는 작은 잿불인 것 같았다. 나는 시내에서 사람들이 흥겹게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교회에서 나는 종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루의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들은 내일을 기다리며 오늘을 보내고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니었다. 비통함이 나를 묶어놓았다. 난로에는 나무가 없었으나 나는 나무를 자르지 않았다. 수도가 나오지 않았으나 나는 물을 기르러 가지 않았다.
내가 만약에 숨을 멈출 수가 있었다면 나는 그렇게 했을 것이다. 나는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 또는 여름날의 모기가 내 주위를 천천히 맴돌지만 절대로 나를 물지 않는 모기와 같이 시간이 촘천히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는 조용히 지내고 있었고 집은 너무 캄캄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나를 부른다면 아마도 집에 아무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이다. 약탈자들이 집에서 훔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약탈자들이 손으로 잡기만 하면 그들의 것이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쉽게 가져갈 수 있었다. 약탈자들이 마침내 집에 침입했을 때 그들이 대문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나는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했다. 나는 깊이 잠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큰 돌이 깊은 우물에 빠지는 것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약탈자들은 깊은 밤에 비틀거리다가 넘어지면서 소란을 떨면서 우리 농장을 자신들의 존재를 숨기려고도 하지 않고 쳐들어왔다. 그들이 소리치는 소리를 듣고 나는 꿈속 깊은 곳에서 비명을 질렀다. 너무나 놀래서 잠에서 깨어나며 내 가슴은 오그라져들었다. 오니온이 내 곁에서 끙끙거렸지만 다행히도 짖지는 않았다. 그들이 농장에서 값어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갈 때까지 나는 숨을 죽이고 숨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창문으로 조용히 기어가서 밖을 바라보니 마치 내 나이 또래로 보이는 약 10명 정도의 남녀 아이들이 보였다. 이 아이들은 무거운 장화로 잘 모종된 밭을 짓밟으며 걷고 있었고 내가 갈퀴로 긁어 모으려 했던 잿더미들을 발로 차며 먹을 것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헛간에서 손수레를 가지고 나와 상추와 오이 그리고 잘 익은 호박들을 넘칠 때까지 실어 나르고 있었다. 검은 후추와 그을린 콩, 불에 탄 양배추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밭에서 뽑아지고 있었다. 내가 셋을 세기도 전에 모든 것이 없어지고 있었다. 그들이 술에 취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용히 지켜만 보고 있었다. 내가 정성스럽게 키워놓은 모든 작물들을 그들은 어둠 속에서 술에 취해 마구 뽑아버리고 있었다.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다. 술에 취해서 그들의 말은 꼬부라져 있었다. 몇 명의 남자애들과 함께 있던 히더 존스라는 여자아이는 전에 같은 반 친구였었다. 저들도 부모를 잃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히더의 부모가 시내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히더의 부모는 그녀를 단 한 번도 불량스러운 아이들과 함께 놀게 하지 않았었다. 잿빛의 밤에 밖에서 떠돌고 술에 취해 있는 아이들은 예전에 그들의 모습이 아니었다. 남자아이들은 진흙과 베리 주스를 서로의 얼굴에 던졌다. 잿더미 밑에는 아직도 불이 타고 있어서 무척 뜨거웠으나 신발을 신고 있는 여자아이들을 볼 수가 없었다. 창고에는 충분히 나누어 먹을 수 있는 통조림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실망하는 모습이었다. 약탈자들은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원하고 있었고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창문에 웅크려서 숨기고 지켜보는 것들 뿐이었다. 나는 그림자 안에 몸을 숨겨서 몸을 벌벌 떨며 약탈자들이 담을 허물고 말뚝을 잡아뽑고 잿더미 위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오니온이 끙끙거리는 것을 조용히 시킬 수밖에 없는 그림입니다. 앞마당의 아이들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동안 몸을 떨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모든 것을 농장에 실은 다음 집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한 아이가 여기저기에 떨어져 있는 하얀 나방들을 밟고 집 쪽으로 걸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디선가 돌 하나가 날아와서 이 아이의 등을 정확하게 맞추었으나 아이는 놀래서 그 자리에 멈추었다. 아이는 숲속을 돌아보았다. 숲속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들려오는 째지는 듯한 비명은 사람의 소리인지 짐승의 소리인지 짐작할 수가 없었다. 두려움, 그 아이가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멈추어 서 있는 다른 소년들을 보았을 때 무리 속의 몇 명이 소리를 질러댔다. 더 많은 돌들이 계속해서 날아왔다. 닭의 울음소리, 귀신의 소리, 영혼의 소리, 아우성 같은 소리가 점점 더 커져갔다.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지만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히더 존스가 창고에 무서운 귀신이 있다고 소리치며 제일 먼저 도망쳤다. 틀림없이 그들의 수적으로는 우세했지만 물건들을 파괴하는 것을 멈추어 버린 약탈자들은 쉽게 공포에 떠는 평범한 소년과 소녀들이었다. 나머지 아이들도 곧이어 히더를 따라서 도망쳤다. 그들이 도망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들은 이미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술에 실어놓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즐기고 난 다음이었다. 아침의 마당에는 재와 돌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올해에는 호박과 양파들이 줄을 맞추어 빽빽히 자랐고 후추들이 탐스럽게 빛나고 있었으며 딸기나무에는 속이 가득한 딸기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다. 그랬던 우리 농장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 즐거웠던 시절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다. 폐허가 돼버린 농장에 서 있으니 가족들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바람이 얼굴에 부딪히는 것을 느꼈다. 내가 처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약탈자들을 쫓아낸 돌들을 주머니에 담아 날랐다. 오래된 나무들이 자라는 깊숙한 숲속으로 돌들을 가지고 갔다. 우연히 돌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일까? 아니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나를 지켜준 사람들에게 고마워해야 하는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나에게 벌어진 일들을 믿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조심스럽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을 위한 3개의 돌더미를 쌓았다. 매일매일 돌을 날라와서는 더 높이 돌더미를 쌓았다. 사람들이 찾아내기 어려운 곳에 검은 돌은 아버지를 위해, 은색 돌은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새하얀 돌은 내 여동생을 위해서 돌더미를 쌓았다. 농장 안에 던져진 하얀색 돌들은 마치 햇빛을 받아 빛나는 월장석같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어딜 가든지 주머니와 손, 그리고 장화에 돌을 넣어 가지고 다녔다. 이제 나는 돌더미를 쌓아 올려야만 하는 목적이 생겼다. 이 일은 내가 저녁에 잠들어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이며 의무이기도 하고 정신적인 짐이며 내가 받은 선물이며 영혼이었다. 전에도 숲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어둠 속에서도 눈을 감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숲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다. 나는 숲에 있는 것을 만져만 보아도 길을 찾을 수가 있었으며 손가락들은 동서의 구분을 확실하게 말해주었다. 손으로 더듬어 얼마 간 후에 내 손톱 밑에 끼어있는 때를 문질러 보면 내가 있는 곳에서 강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었다. 얼마 안 가서 나는 떨어져 있는 깃털을 손에 올려놓고 이것이 어치의 깃털인지 참새의 깃털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게 되었다. 마을에서 가장 큰 사람의 키만큼 돌무더기를 지나자 나는 다른 일을 착수하기 시작했다. 나는 집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집안의 모든 재들을 치워버리기로 마음먹었다. 빗자루에 뻣뻣한 집들이 다 떨어져 나갔다. 손가락이 아플 때까지 청소를 하였으며 이 일이 끝나게 되면 노쇠로 만든 문손잡이를 빛이 날 때까지 닦아내고 주전자를 솔로 문질러서 깨끗이 닦았다. 창문들이 햇빛을 받아 밝게 빛이 날 때까지 닦아낸 뒤에 몸을 깨끗이 씻었다. 어머니가 현관 옆에 있는 장미를 다듬을 때 사용하였던 가위를 가지고 그슬린 내 머리카락을 잘라내었다. 내 머리카락은 검은 커튼에 지나지 않았다.
더 이상 머리카락이 필요하지 않았다. 머리카락은 유일하게 어머니를 닮아서 머리카락을 보기만 하면 어머니 생각이 났다. 숲속의 돌더미들을 더 높이 쌓기 위해서 가시나무 넝쿨들을 지날 때마다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다. 나는 숲으로 실어 나른 돌처럼 느낄 수 있고, 나는 숲으로 실어 나른 돌처럼 느낄 수 없고, 울지도 않으며 볼 수도 없는 강하고 냉정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절망 속에서도 실현될 수 있는 몇 가지 희망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날카로운 화살처럼 확실한 소망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머지않아 내가 소망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입부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거나 혹은 바라는 점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자요. 좋은 꿈 꾸고요.